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무안군 의회가 광주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무안을 이전 대상지로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광주시는 공론화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진도군이 정부 승인 없이 선박 건조 예산을 전용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예산 환수와 함께 제재 부담금 징수까지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2019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 빅스포가 오늘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부터 광주 전남의 대표 상생과제인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상생이 아닌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수차례 무안군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반대에 나섰고 전라남도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광주시 공무원들의 무안군 출장 기록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출장은 모두 18차례. 이 가운데 10건은 공식 회의였고 나머지 8건 가운데 3건은 국방부 출장 동행이라고 광주시가 해명했습니다. 서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말고 조금 만나서 진짜 되든지 안 되든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심정이고요. 하지만 다른 이전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영암과 신안, 해남은 방문하지 않아 무안 군의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그 개발 행위에 제외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다른 지금 자치시대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 해가 되는 시설이 오면 좋다 않습니까? 전남도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얘기조차 없었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 마륵동 탄약고 동시 이전 논의를 언급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내 갈등을 키운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25일 올해 처음으로 이용섭 시장과 김용록 지사가 마주하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는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입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계속되는 갈등을 어느 수준까지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참여위원회가 정부의 대학 입시 전형의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위원회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에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시를 확대할 경우 학교 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 접근이 어렵고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산 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섬 주민들은 급수 운반선을 통해 정기적으로 식수 등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진도군이 급수 운반선을 건조하겠다며 정부로부터 40억 원을 받았지만 정작 급수 운반선 대신 차도선을 건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심해안과 가서도로로 가는 차도선이 가사페리오입니다. 150톤 규모의 선박으로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인데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원한 예산 40억 원은 섬 주민의 식수 해결 등을 위해 급수 운반선 명목으로 지원된 것인데 진도군이 정부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의 배를 건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진도군으로부터 급수 운반선 건조 예산 환수를 요청했고 또 보조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감사 결과대로라면 진도군은 200억 원이 넘는 부과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진도군은 이와 관련해 섬 급수 지원도 가능한 다목적 선박인데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사업을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결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건조 이후 급수 운반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 데다 감사원 역시 목적과 달리 다목적 선박 건조 사업을 추진한 점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적극 행정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사페리온은 국가보조항로나 준공영제 등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운항에 필요한 결손액을 진도군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 민원해서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적자는 적자입니다. 흑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도군의 재정 자립도는 13.8%, 전국 최하위 수준. 진도군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환수액과 제재부과금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5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인 빅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수소에너지와 최첨단 전력 설비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전기를 배금에 통과시켜 수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수소를 사용하려면 저장해서 충전소로 옮겨야 하는데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를 액화시켜서 연료로 쓰는 방법이 개발 중입니다. 성공할 경우 차량에 80리터만 넣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LOHC에 저장하고요. 이 LOHC를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서 수소를 분리해서 연료인지를 가동하거나 연료인차를 가동하면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를 활용해 캠핑장 등 야외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개발 중입니다. 정전 사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지능형 배전 설비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300개 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국제 컨퍼런스도 50여 차례 열립니다. You will envision a hyper-connected society in which everything is connected through digital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해외 각국의 전문가들도 미래에너지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I'm coming here for looking for new technology, for smart solution, and also for smart city also solution. 이번 빅스포에서는 일자리 박람회와 수출 상담도 진행되고 내일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열립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목포시 대양산단과 신항 일대가 국가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포함됐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에너지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등에 집중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포시는 이번 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라 대양산단에 에너지 기업과 관련 생산 업체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산단 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전남도 의회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중당은 지난 9월 30일 도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농민단체 등이 방청권을 신청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봉쇄한 것은 주민참여를 보장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 의회는 농민수당 제정을 둘러싸고 전북도 의회에서 빚어진 충돌 등을 고려해 농민단체의 방청권 신청을 거부하고 의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소환도에서 재배되는 감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완도군은 이번 주부터 감귤 수확이 시작됐다면서 올해 60농가 25헥타르에서 150톤 정도의 감귤이 수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안군과 경기도 평택시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 최서남단 가고도를 평택시의 섬으로 선포하는 등 주민소득 사업의 지원과 정보 등을 교환하며 민간단체 교류 활동을 상호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시설물은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등으로 전남 지역에 298군데입니다. 영암군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킴스클럽 36개 매장에서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펼칩니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는 영암산 쌀과 고구마, 그리고 대봉감과 멜론 등이고
영암군은 이번 특별 행사를 통해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내년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내년 9월 1일부터 2달 동안 목포와 진도에서 펼쳐집니다. 이건수 수묵 비엔날레 총감독은 내년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수묵을 한국 고유의 브랜드로 만들고 전남을 미술 한류의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또 목포 문화재 거리의 도시재생과 연계해 적산가옥 등을 활용한 특별 전시관을 연출하고 신세대 동양 화가의 실험적 수묵 작품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낙지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전남 곳곳에 조성한 낙지 목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남도 내 갯벌 10헥타르의 낙지 목장을 조성한 결과 이곳에서만 생산량이 12톤에서 81톤으로 4배 늘었고 소득 역시 2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낙지 목장 시설을 보호 그물 시설과 먹이 공급을 통한 고밀도 양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남의 낙지 생산량은 지난 2008년 5,400톤에서 지난해에는 4,000톤으로 감소했습니다. 강진에서 고려시대 최고급 청자가 생산된 이유를 밝혀줄 초벌구이 전용 가마터가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가마터에서 이 같은 초벌구이 전용 가마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벌구이 전용 가마가 확인된 유적은 23호로 명명된 가마터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